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통제선, 관할권의 해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및 경찰행정체계의 구조적인 이해와 현대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권력 발동에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물, 토지, 그리고 인적 관할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과 행정권은 이 세 가지 차원의 관할권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정당한 공권력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권한 없는 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 사물관할은 사건의 성격과 업무의 종류를 일반과 특별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어디서를 뜻하는 토지관할은 지리적인 한계를 의미하며 범죄지, 주소지, 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뜻하는 인적관할은 대상의 신분, 즉 일반 국민, 외국인, 외교관, 군인 등에 따라 관할권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관할권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적법한 공권력 발동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지리적 경계를 확정하는 토지관할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에 근거하여 사건의 능률적인 처리와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 관할을 분배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범죄지입니다. 이는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결과가 발생한 장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의 경우 발생지와 수신지 모두 범죄지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주소 또는 거소지입니다. 이는 민법상 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현재지로 피고인이 적법하거나 임의로 체류 중인 장소를 말하며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경계지역 처리 원칙도 중요한데요. 도로와 하천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분할하고 터널과 같은 영조물은 입구 관할을 따릅니다. 특히 치안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첩 지역에서는 먼저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관서가 우선 처리하는 초동조치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범죄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이원적 사물관할 체계, 즉 무엇에 대한 관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일반 사법경찰입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모든 일반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경위부터 경무관까지 수사의 주체로서 사법경찰리는 순경부터 경사까지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이들은 산림, 해사, 세무, 노동 등 특정 행정 분야의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분야의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영역에 한하여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문 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수사 주체인 특별사법경찰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사법경찰 직무법에 의해 엄격한 사항적, 지역적 제한을 받으며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1차적 수사를 담당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국유철도시설과 열차 내 범죄를 관할하며 철도안전법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테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는 관할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같은 지자체의 특사경은 경기도 관내 환경,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의약, 공중위생, 그리고 경제수사 등 다양한 분야를 관할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전속적으로 수사하며 해양경찰은 영해, 내 해상 치안 및 업 자원 보호를 담당하는 등 각 전문 부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적관할, 즉 누구에 대한 관할 원칙과 국제법이 만드는 치외법권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속죄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외교관 면책특권입니다. 빈 외교관계 협약에 근거한 이 특권은 외교관의 직무상 행위뿐만 아니라 사적인 행위까지도 형사관할권에서 완전히 면제합니다. 따라서 외교관은 체포, 구금, 강제 수사가 불가합니다. 만약 외교관 관련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즉시 수사를 중지하고 관할 검찰청 및 외교부에 보고하여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명예형사의 경우 공적인 행위에 한정하여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딜레마의 영역이라 불리는 한미주둔군지 위협정, 즉 SOFA의 재판권 배분 문제입니다.
SOFA는 재판권을 전속적 관할과 경합적 관할로 나눕니다. 전속적 관할은 한쪽 법령으로만 처벌 가능한 범죄로 미군 측에 1차 재판권이 있는 경우는 합중국 자산이나 안전 관련 범죄, 그리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범죄입니다. 반면 경합적 관할은 양국 모두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로 대한민국 측에 1차 재판권이 있는 경우는 그 외 일반 범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바로 신병인도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기소 전까지는 미군이 신병을 유지하여 신병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인, 강간, 유괴, 방화 등 12대 중대 범죄에 한해서는 기소 시 신병인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미묘한 균형과 협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1차적 수사 종결권 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경찰이 단순한 사건 처리 단계를 넘어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종결 단계까지 관할권이 확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으며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상하 지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찰이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종결, 즉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되었으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및 재수사 요청권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량 폭증과 수사 지연 문제는 실무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은 바로 치안의 다원화, 즉 2021년에 전면 도입된 자치경찰제입니다.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 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 영역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다원적인 관할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세 가지 지휘 체계로 운영됩니다. 먼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하며 정보, 보안, 외사, 광역범죄 대응 등을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며 일반 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며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아동여성학교폭력 등 민생 관련 수사를 책임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무상 동일한 경찰관이 사안별로 지휘 주체가 달라지는 지휘권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패러다임 전환은 2022년에 시행된 군 수사관할권의 민간 이관입니다. 이는 군 내 인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 범죄에 대한 재판권과 수사권을 일반 법원과 민간 경찰로 완전히 이양한 것입니다. 특히 3대 의무 이관 범죄는 지체 없이 민간 경찰로 이첩되는데 이는 계급관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온정주의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사망 원인이 된 범죄, 그리고 신분 취득 전의 행위인 입대 전 저지른 범죄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안보 수사의 이관 측면을 보면 내란, 외환, 군사기밀과 같은 안보 수사는 기존의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권한이 집중되며 이는 2026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과 안보라는 이원적인 관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법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의 초국가화에 따라 대한민국 경찰의 관할권은 외교 채널과 인터폴, 즉 국제형사경찰기구의 24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교 채널 공조는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증거 수집 및 재판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소요 시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터폴 24시간 채널 공조는 각국 수사기관 간의 다이렉트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재 파악, 사이버 테러, 마약 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범죄인의 강제 송환에 압도적인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하여 국제적인 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수사망이 중요해졌지만 인터폴 적색 수배, 즉 레드 노티스의 명과 암도 존재합니다. 명은 그 실질적인 유용성입니다. 적색 수배는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신병 확보 수단으로 국내 법상 긴급인도 구속 요청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암 또한 분명합니다. 바로 법적 구속력의 한계입니다. 인터폴은 연성법 체계이므로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첫째, 쌍방가벌성 원칙에 따라 인도 요청국과 피요청국 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자국민 불인도 원칙으로 인해 해당 국가가 자국민을 타국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성의 원칙 및 형량 기준에 따라 인도가 가능한 중범죄의 형량 기준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작용합니다. 현대 경찰 관할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3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지휘권 혼선 방지 및 협력 고도화입니다. 국가, 자치, 수사사무 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기관 간 중복 감사를 방지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전문 수사 인력 확충 및 교육입니다. 수사권 조정 및 군사법원 이관 범죄 처리에 필요한 1차적 수사 종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국제공조의 법적 기반 고도화입니다. 사이버 공간 범죄와 같이 초국 경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 간 직접적인 공조 체계를 더욱 정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할권의 경계에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관할권은 단순히 권한을 나누는 선긋기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관할권 행사가 바로 치안 행정의 지향점이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